안녕하세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법을 기록하는 공간 라온이TV입니다. 오늘 벌써 5회차 촬영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지인분들도 그렇고 조금 절 모르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평소에도 라라님이 많이 하는 단어예요.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그거는 네. 완전 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기는 해.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를 음. 포기한다와 내려놓는다라는 단어를 같은 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포기와 내려놓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기는 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는 상황을 방치하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은 굳이 에너지를 쏟지 말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포기와 내려놓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무용을 했다 보니까 무용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 매 시즌이 있어서 콩쿠르를 나가요. 콩쿠르를 나가면 이제 그 대회를 하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무대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건 최선을 다하면 돼. 그리고 그 후의 일은 하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무대에 끝나고 내려오고 나서 나 특상 받아야 돼. 나 금상 받아야 돼. 나 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전전긍긍 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고 굳이 그 에너지를 내 감정 노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포기를 말하는 거는 사실상 그 무대가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어떤 무대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고 어떤 무대에는 굉장히 진입이 쉬운 이런 무대들이 있는데, 난이도가 무대라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리밋을 정해놓고 나는 어차피 저기 가도 상도 못 받을 건데 적당히 하다가 내려와야지 하고 스스로 이렇게 감정을 속여버리는, 그게 이제 포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음과 포기는 완전히 긍정과 부정의 의미 정도로 상반된다 라고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라언니가 아니지 라라님이 네네. 평소 안정형 연애를 많이 하시나요? 사실 저는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안정형 연애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익히. 근데 연애에 있어서 내려놓기란 어떤 걸까요? 연애에 있어서도 내려놓기가 분명히 존재하죠. 내려놓는 거는 사실 연애, 감정적인 연애건 아니면은 이런 상황 통제건 매 순간마다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건데, 연애에서 내려놓음이란 어쨌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각자 살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겠지. 너무 행복한데 장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단점에 있어서 이거를 뭔가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되는 부분, 여기에서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건 제가 상담을 한번 진행했었던 이 사례가 있는데, 그분은 말에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음양의 파동까지도 느끼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분의 말투가 굉장히 너무 거슬렸던 거야. 근데 그 남자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전혀.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의 언어가 온도가 달랐던 건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사실 포기할 게 아니라면은 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가 감정적으로도 좋고 롱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삐끗삐끗 계속 하게 되면은 평생 스트레스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야. 못 바꾸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라TV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업적인 마인드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에서의 마인드에서의 내려놓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 생활의 마인드에서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미팅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이제 영업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날 결과값이 나와야지 저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라이트한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B2B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B2B 거래가 생기게 되면 괜히 욕심이 생겨요.
거예요. 근데 사실 욕심은 이제 결핍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 결핍은 내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결과에 포커싱이 맞춰져 버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B2B 미팅을 들어갔을 때 원하는 메시지가 뭔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돌아올 때가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결과를 따라가기보다는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내려놓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인생의 아이러니하게도 모래 같아서 뭔가 이렇게 딱 쥐려고 하면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받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려놓음과 이런 결핍을 해소하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덕목인 거죠. 그게 이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일예로 얘기를 드려보면은 사실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만들 때 미국을 겨냥하고 처음부터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지. 사실 싸이는 자기의 캐릭터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냥 본질을 따라갔을 뿐이라고. 근데 그 결과값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상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통제를 하되,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하늘에 맡겨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의 본질을 따라야 된다. 이거를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려놓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해주신 말들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되나요? 개인 사생활 질문? 개인적인 뭘까? 저는 연애할 때 집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집착. 저도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나를 억지는 느낌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을 안 하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제가 연애를 할 때 이 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려놓을 게 있을까요? 집착도 사실 결핍인 거예요. 집착이라 함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사랑이 조금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사랑을 갈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욕심인 거지 사실. 근데 그 집착을 이 사람한테 부리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가를 주려고 하면은 흐트러져 버린다고 했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 사람은 이제 멀어지게 돼요.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나 너 아니어도 괜찮아, 나 너 아니어도 남자 많아, 이런 방면으로 조금 생각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파동의 에너지는 매니저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순간을 집착할 것 같으면은 저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저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스스로 질문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메시지를 내가 보내서 이득이 있는지. 근데 이득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 악물고 꾹 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흘려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뭔가를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 이걸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쉽지 않지. 뭐 방금도 시간을 흘려 보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시간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내려놓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도움이 된 마인드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있지. 일단은 저는 명상하는 시간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명상 이코르 약간 자기 통찰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타인이 평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진짜로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셀프 자가 진단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들이닥쳤을 때, 사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좋게만 흘러갈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닥뜨리면은 갑자기 번아웃이 온다? 근데 그랬을 때 그냥 딱 마음을 다잡고 한 번만 심호흡 크게 하고 한 번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가? 내 손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면은 이걸 해결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 손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라면은 굳이 여기에 내 감정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 제가 사실 2026년 시작하면서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1월달 너무 잘 살았고 너무 뿌듯하게 살았고 1월의 다짐에 거의 대부분 동그라미를 칠 정도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2월 딱 시작하자마자 좀 안 좋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저도 내려놓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문자를 하나 받으니까 그냥 그 하루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느낌. 근데 그때 내가 조금 한 번만 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이 본질적인 거를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생각을 해봤다면 그 하루는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통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선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려놓음은 간절함이야. 이 간절함, 아까 집착도 그 간절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간관계, 뭐 가족관계, 친구관계 다 포함이야. 근데 이 간절함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간절함이 열망인지 아니면은 불안인지, 이게 불안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굳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 내가 성장하는 길에 이거 잡아당기는 일밖에는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간절함이 열망이야. 이게 나의 에너지를 상승시켜줘. 그럼 그건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yes or no로 분류를 하고 내가 지금보다 내일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한가름할 줄 알면 내려놓는 연습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나 좀 꽤나 괜찮은 사람 같거든. 나 좀 꽤나 지혜로운 사람 같거든. 왜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후회를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도 어쨌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루틴을 한번 만들 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나 자신의 위치는 어떤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살아가면 훨씬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약간 사신 방송이기도 했는데 사신 방송. 네. 내려놓기가 잘 안 되는 사람으로서 사신 방송이기도 했어요, 오늘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라라님이 평소에 책을 또 저는 종종 읽으시는 모습을 좀 보기도 해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나요? 사실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많죠. 저는 원래 책이랑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최근에 책을 굉장히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유튜브 촬영하면은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제 지식이 가만히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많이 읽으려고 또 저 자신을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차라투스트라는 말하였다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그 글이 굉장히 폭발적이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뭐 타임즈라든지 약간 그 포브스에 올라올 만한 그런 CEO들, 마케팅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제 거 포스트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서 저 되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비욘세, 뭐 저스틴 비버랑 함께하는 디자이너분들이 제 글을 또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근데 그 글이 비롯된 게 사실 차라투스트라는 말하였다라는 책에서 비롯된 내용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책을 추천받은 출처가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크리스마스쯤인가? 우연히 뭐 사이버 상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나는 쇼펜하우어 사상이었고 그 사람은 니체 사상이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나는 쇼펜하우어 사상을 따라가고 싶은 니체였던 거야, 그냥.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차라투스트라는 말하였다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면서 인생이 조금 더 디벨롭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조금 곱씹으면서 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에서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분야라고 하면은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추천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도 추천드려요, 제가.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책을 되게 좋아하고 빨리 읽으신다고. 저는 좀 빨리 읽는 편인데 곱씹으면서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책은 아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요 추천해주신 책은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도록. 그냥 닫아버릴 것 같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좋은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이제 사실 저도 지금 매 순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유튜브 시작하고서 구독자 수가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는 것 자체가 26년도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약속한 게 있어요. 그 팀끼리. 어쨌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50회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보자. 그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기 때문에 그냥 keep going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매주 이제 올리는 에피소드들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하고 꼭 하고 인스타그램도 꼭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매 에피소드마다 제가 또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에피소드에 또 만나요. 안녕.